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눈가를 자꾸 왔다 갔다 하죠. 집중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 저는 한대건이고요. 한대건의 음담패설 시즌2 토요일 경마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졌어. 오늘 과천 들어갔다 왔는데 과천은 다른 데보다 한 3도 정도 낮은 것 같아요. 은근히 쌀랑하더라고요. 저는 내복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의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탔던 것 같아요. 워낙 추운 데 살다 보니까 나 어렸을 때 나무 뗐어. 네. 전라북도 부안에서. 그러다 서울로 상경을 했죠. 서울에 상경에도 춥더라고. 그땐 연탄을 뗐고. 지금은 거의 연탄 안 떼지 않나? 네. 지금이야 뭐 따뜻하게 살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가? 좀 추위를 좀 많이 타요. 올해가 가장 안 춥다고 하죠. 네. 역대급으로 따뜻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추운가 몰라. 네. 마음이 추워서 그런가. 요즘 뭐 제가 자꾸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을 떠나가고 있어서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드렸나?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더 이렇게 몸이 좀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 건가? 어쨌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방식대로 원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냥 끝까지 남아있는 게 경마인 것 같아요. 항상 제 옆에는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데 내 직업이라서 그러겠죠. 항상 마지막에는 또 경마로 또 남아있는 것 같아서 천직인가 봐. 나한테는. 어쨌든 저는 경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죠. 경마를 굉장히 재밌어 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제가 직업으로 선택한 것 중에 제가 참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마 예상가가 가장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어도 목요일날 새벽 4시만 되면 눈이 떠지는 것처럼 어쨌든 간에 경마 하나의 즐거운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승정지를 당한 기술이 많아요. 우리 태종이요. 박태종 기수 기준 정지고 문세영 기수야 뭐 병가니까 핀 뽑고 있죠 지금. 한만식 기수도 아마 이 무릎인가 어딘가 핀 뽑아야 돼요. 그래서 한동안 기수 주로 해서 못 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인기권의 기수들에게 좀 편중이 되고 기수 선정 때문에 조교사들은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주에도 또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뭐가 있었죠 오늘? 별다른 건 없었고 오늘 취재 들어갔을 때에도 별다른 건 없었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 또 까먹었는데 뭐 중간중간에 생각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뒤돌아서면 까먹으니까 요즘은 자꾸 이렇게 써놔야 돼.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죠? 근데 소변도 그런 것 같아. 화장실 갔다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꾸 또 가게 되고 뭔가 이렇게 내 머릿속이 뭔가 조금 뭐랄까 이상이 있는 것 같아. 둔해지는 거겠죠. 둔해지는 것이 보이지고 어떤 과학자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이 엔돌핀이라는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엔돌핀이 막 나오면은 행복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 뇌에서 엔돌핀을 만들어낼 때 웃을 때 가장 많이 생성이 된다고 하죠. 근데 이게 가짜 웃음을 웃어도 그냥 막 이렇게 웃기지도 않은데 하하하하 이렇게 해도 우리 뇌는 거기에 속아서 엔돌핀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뭐 미친년처럼 미친놈처럼 그렇게 많이 웃으십시오. 웃기 싫어도 스트레스 받고 많이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가짜로라도 좀 웃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엔돌핀이 마구마구 생성이 돼서 행복지수가 올라간다고 하네요. 근데 뭐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가짜 웃음도 웃기는 좀 그런데 제가 좀 많이 웃겨드려야 되는데 나도 좀 기분이 많이 빠졌나봐. 요즘은 좀 재밌는 얘기도 많이 못하고 그러는 것 같아. 중간중간 재밌는 얘기 있으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볼까요? 뭐부터 해야 되나? 가장 중요한 거 해야지. 무통장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살짝 보여드리면은 나오고 있죠? 요 밑에 나오고 있죠?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 사진 한 장 딱 찍으셔서
미리미리 좀 입금해 주시면 제 전화번호도 나가 있어요. 거기도 입금하시고 하루에 2만원, 이틀에 3만원, 3일에 4만원이니까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입금하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핸드폰 결제는 060-300-7766 이걸로 결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음성 정보는 뭐 밑에 나오고 있고. 카톡이 별로 안 올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카톡이 참 많이 왔는데 카톡을 받아본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아, 오긴 온다. 예, 쿠팡에서 옵니다. 예, 쿠팡이나 택배에서 많이 오네요. 생각해보니까 택배도 뭐 시킬 때만 오죠. 쿠팡은 아침마다 절 깨워줘요. 아침 9시마다 뭐 이렇게 광고할 게 많은지. 카톡이 와서 반가워서 딱 보면 쿠팡이야. 아, 그래서 쿠팡 결국 차단했는데 많이들 연락하고 많이들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 많이들 즐기십시오. 예. 뭐 경마도 마찬가지죠. 보통 이제 지점이나 이런 데 가시는 분들은 그 감동을 잘 몰라요. 네. 과천 본장에 나가서 그 앞에 이렇게 말 뛰는 데 나가서 그 결승선 전방에 다가올 때의 그 청중들의 환호와 말의 그 발굽 소리가 제 심장을 막 제가 막고를 샀기 때문에 터지게 했던 그런 느낌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단순히 그냥 내가 세팅했으니까 그냥 화면상으로 보면서 들어왔네 안 들어왔네 이런 거보다 현장에 있으면 박진감이 남다르죠. 그런 것들도 한번 날씨가 풀리시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승무처 공개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46913 46913이고요. 구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무처, 제주경마는 오경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 한대원입니다. 경주리 1200m 제 5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만 럭키 호경주입니다. 1번 럭키 명호는 부담량 무거우니까 김덕현 기수 태운 건데 3번 캠프 터치가 유성한 기수 컨디션 좋다고 하는데 분명히 말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1번 놓고 3번 단통 맞고 3번만 캠프터치 잠룡 국산 6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서울 제5경주 시작했습니다. 5경주입니다. 1번만 캠프키는 거리를 1700으로 늘렸죠. 리트리블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1700으로 늘린 것이 선두권이 무너질 공산이 크게 안 되면서 1번 놓고 4번, 6번 줄여. 역전 속에서 1번 챔프킨과 6번 퍼스트 건더 2등급 1400m 경주 도경의 11경주 11경주입니다. 1번 그레이트록은 저 선행까지 갈 수 있는 게이트의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 K 플러스 1도 천상근태는 강점을 가지는 어필. 1번 놓고 2번, 4번 4번, 1번, 3번 3마리 앞섰습니다. 따라따라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있네. 미친 것 같아. 자꾸 가짜로 웃으면 엔돌핀이 나온다니까. 내가 엔돌핀을 팍팍 나눠드릴게요. 뿌릴까? 엔돌핀을 팍. 어떻게 뿌리지? 자, 1경주예요. 자나 그만 치고 해야지.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언뜻 보면 뭐 되게 쉬운 경주 같아요. 근데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인기 많은 파리 마필들이 하나같이 능력마들은 아닙니다. 대단했다? 뭐 이 마필은 그냥 왔다? 뭐 이런 느낌이 사실 들지는 않아요. 근데 색연필도 아니야. 색연필도 안 열려있냐. 여기 있구나. 요 색연필을 옮겨놓고 이제 좀 잘하죠 제가 곧잘. 역시 나는 똑똑한 것 같아. 1번 라운블러드 그리고 클레임이네. 이 두 마필이 주인공인 것 같긴 한데 일단 1번 라운블러드는 장기 휴양을 했죠. 12월 13일날 재검을 받았고 12월 22일날 실전에 나왔는데 3착을 했어요. 마신차 있는 3착이었었고 편성은 좀 약했었고요. 이전의 경주력이 좋지 못했죠. 8월달에 첫 데뷔전을 치렀을 때 꼴찌했고요. 그 당시 기록이 1분 2초 5였는데 직전 12월 22일날 기록도 1분 2초 0입니다. 잘 뛴 건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마신차도 있었고 KT의 조건이 1번이고 뭐 정상 출전 중에 돌아왔으니까 더 뛰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말이 그렇게 변했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휴양을 가기 전에 공백기를 가지기 전과 지금의 상태가 큰 변화가 없는데 기록도 비슷하죠. 다만 이제 편성의 이점으로 이 마필이 3착을 대놓으니 뭐 상대가 또 약한 이번 경주 강력한 인기 마필로 팔리고 있어서
이게 조금 거품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경주의 조건은 분명히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라운블러드란 마필이 정말 대단한 마필이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깨질 수 있다. 네, 충분히 깨질 수 있고 충분히 졸전을 치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 1분 2초 때의 3차가 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이 결선 전방에서 계속 안쪽으로 기대죠 말이에요. 이 마필도 지쳐서 무드님이 있었기 때문에 뭐 선행이면 좀 더 낫기는 하지만 이게 완벽하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뭐 어쨌든 편성상으로는 도전이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뭐 안 될 건 없고요. 오마 클레이 위너도 좀 비슷해요 맥락이. 데뷔전을 치렀던 10월 27일 경주에 보면은 고개가 자꾸 들리죠 중간. 심하게 밀리면서 직선에서 채찍되니까 다시 올라오긴 하는데 뭐 주행이 있다위야 라고 생각했는데 11월 20일 날 선입권에 가담을 시키고 버텨내면서 입상에 성공합니다. 뭐 최강마라는 마필을 제외하고 뭐 최강마도 솔직히 뭐 그렇게 센 말은 아니니까 최강마라는 마필을 최강팀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최강팀은 18조의 명마고 최강마는 별거 없는 마필입니다. 이게 선행을 가니까 한 바퀴 돈 건데 후차권에 있는 마필들이 거의 1마신 뭐 머리차 그러니까 착차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클레이 위너가 입상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 다행인 것은 제가 조제도 기술을 만났을 때 클레이 위너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1번마 라운블러드나 엄마 클레이 위너나 뭐 큰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좋다는 놈한테 손이 더 가는 건 맞는 얘기죠. 저도 뭐 들은 귀가 있으니 그래서 5번 마피를 그나마 충마로 삼아야 되지 않나. 뭐 이역 기술은 안 만난 건 아니에요. 이역 기술 뭐 라운블러드 나쁘지 않다고 했는데 이게 공통된 거예요. 이역 기술도 라운블러드가 굉장히 뭐 센 말이라서 이 마필이 뭐 앞으로 연승을 할 거예요. 지난번에 막 힘이 남았어요.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라운블러드는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나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 네. 5번을 축으로 1번은 뺄 수 없는 마필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4번 송암치즈 같은 마필들이 팔리겠죠. 네. 이동준 기수도 만나봤습니다. 제가 동준이는 정말 좋아하는 기수 중에 하나죠. 정말 제 아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동준이가 방송 보면 안 되는데 그거하고 한 20몇 살 차이 나죠 동준이하고. 아들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되게 귀여워요. 어쨌든 이게 이 9월 8일에 능력 부진을 당합니다. 능력 부진을 당하고 나서 이제 주행 재검을 받는데 의외로 괜찮아요 말이. 이렇게 안쪽으로 기대는 것을 막 땡기면서 타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동진 기수한테 주행검사 때 모습이 괜찮아진 것 같은데 뭐 이동진 기수 느낌은 어때? 그랬더니 아직도 좀 겁이 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겁이 좀 많아서 뭐 굳이 선행을 안 가도 되는 마필이 많습니다. 이 모래를 잘 맞기 때문에 선행을 안 가도 되는데 겁이 많은 마필들은 중간에 좀 덜 뛰죠. 그래서 이동진 기수도 좀 반신반의 그러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워낙에 이동진 기수는 내경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뭐 입상을 한다 하더라도 뭐 전혀 이상할 건 없는데 송암트지에 대한 평가로만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더 다듬어져야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너무 자세하게 얘기했나? 그러면 미스 엘리트는 헌조나 중에 한 발이 있고요. 시마 광야 시대 이 마필이 괜찮죠. 최근 두 번의 공주에서 나름대로는 가능성을 보였고 돌미가 잡히는 모습을 보였는데 김종준 기수는 그대로 얘기해도 되나 이거는? 별건 아니에요. 발주기 연습을 계속했다고 해요. 발주 때문에. 근데 오늘이죠 목요일날 지금까지 계속 잘 들어가다가 오늘 또 고생을 좀 시켰나 봐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그러게 이제 어리다 보니까 좀 흥분하는 기도 있고 해서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근데 광야시대가 보여준 걸음이라고 한다면은 뭐 안 될만한 편성은 아니니까 가능성은 있죠. 4번, 9번, 12번? 이런 마필들이 복병감이 아닐까. 근데 뭐 5번, 1번이 배당도 없는데 이것까지 다 안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현장에서 한번 결정해 보겠고. 일단은 뭐 5번, 1번에 대해 마필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인기도는 뭐 안 봐도 뻔한데 5번, 1번, 12번은 뭐 잡혔겠죠. 자, 뭐 송암치즈는 겁이 많다니까 아직 아니고 이 9번 미스 엘리트가
아주 개판을 한번 쳐지지 않을까. 조심할 필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 넘어갈게요.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을 했는데 이것도 1경주와 맥락이 거의 비슷해요. 일단 압도적인 인기마가 8번 한센 초이스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사실 이게 별게 없죠. 정말 10월 27일 날 안말 경주입니다. 선입권 가담되고 버티는 걸음이었었는데 뭔가 여력이 없고 기록도 1분 2초 7 별로 좋은 기록도 아니었어요. 당시 편성도 안말 경주 편성이었었고요. 8번 한센 초이스가 그 다음 경주 12월 15일 날 출전을 해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10월 27일 날 경주가 끝나고 나서 마체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왼 앞다리 저름이 나왔었죠. 그리고 12월 15일 날 경주가 끝나서 체크하니까 오른쪽 앞다리 저름이 또 나와요. 이게 뭘 내포하는 거냐면 다리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꾸 뛰고 나면은 다리를 다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경우는 이런 케이스는 상당히 드문데 뭐 다리가 좀 부실한 나피들은 경주 중에 너무 무리를 하게 되면 뭐 우리도 운동하면 그렇잖아. 운동하면 막 이렇게 억지로 막 이렇게 오버해서 하면 알배기고 하잖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뛰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경주력 자체도 굉장히 대단했다? 그런 느낌은 안 났다는 거죠. 계속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선입권에서 꾸역꾸역 버티고 뭐 그런 느낌? 뭐 선행을 가니까 재밌지 않느냐? 선행을 뭐 껌으로 가나? 쉽지 않습니다. 샤인파트도 빠르죠. 빅리버도 빠르죠. 뭐 큐피드 비상은 느립니까? 이게 안쪽에 다 포진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 김용근 기수는 이 세 마피를 모조리 다 넘어서고 한센 초이스가 선행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한센 초이스가 굉장히 발이 빠른 마필이 아니다 보니까 오버페이스를 할 일은 없죠. 뭐 악착같이 그걸 넘어서려고 하다가 깨우락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한센 초이스를 충마로 넣는다는 게 왠지 불안하다. 뭐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고요. 샤인파이터는 그냥 이건 말을 좀 아끼겠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 샤인파이터는 도전력은 있지만 뭔가 이렇게 축으로 놓기엔 2% 부족하고 아마 빅리버가 좀 괜찮지 않나 봐요. 이 33조에서 10월달 경주의 내용만 놓고 본다면 지난번에 1300 나가갖고 뭐 삽질했고요. 뭐 되지도 않는 걸음이었는데 1400을 나왔으니 뭐 오버한 거죠. 근데 뭐 선행을 가면 좋았을 텐데 선행도 못 갔고 발주가 빠르죠. 또 이철경 기수가 선행을 맘먹으면 선행을 그대로 꽂는 기수기 때문에 지금 이철경 기수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인해서 한동안 기승을 못했고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아요.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죠. 마방에 좀 조교도 안 나오고 있고 중간에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그래서 뭐 내부적인 사정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석이 형하고 서인석 쪽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있을 때의 상금도 벌어야 되고 존재감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빅리버가 선행에 올인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차라리 공격적으로 4번을 녹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가져옵니다. 분위기 안 좋을 땐 열심히 타는 게 장땡이야. 기수들은. 뭐 6번가 큐피드 비상은 지난번에 체중 24kg가 쪘었어요. 버티는 모습은 있었지만 끝걸음이 좀 무뎌졌죠. 당일날 현장에 가서 체중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빠지는 게 좋겠죠. 최소한 10kg 정도는 빠지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건 뭐 별거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동등성탄이라고 봐요. 뭐 6번과 8번이 4번의 파트너는 좀 낮고 2번은 사실 그렇게 빼태고 싶은 마필은 아니고 12번마 프라우딜리 같은 마필이 복병 노릇을 할 겁니다. 막판에 끝걸음 한 발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 마필을 조금 더 관심권에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필은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뭐야 2번이 엄청 잡혔네? 이거 쓰레기들이죠. 아니 뭐 쓰레기까지는 아니고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좀 말이 좀 많이 무거워요. 그래서 4번을 놓고 8번 6번 뭐 2번이 배당이 좋으면 안고 가도 될 것 같고요. 2번과 12번까지 이거는 방어 정도. 2번 배당 한번 확인해 볼게요. 현장에서. 자, 설금 상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 출전했고요. 뭐가 들어가도 할 말이 없죠. 예. 똥편성이죠, 똥편성. 예. 누가 선행에 올인을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일단은 발이 빠른 마필은 8번 플라잉 토르, 그리고 9번 골드필드, 그리고 실버 장산엑스,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네. 9번은 골드필드는 뭐 선행에 올인을 해야 될 것 같고, 8번 플라잉 토르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관절경 수술하고 나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데 뭔가 베스트가 아니었었거든요. 이번에는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장 복병감의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9번 골드필드는 지구력이 없죠. 매번 뭐 선두권에 공략을 했다가도 삽질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뭐 장산엑스도 조교가 똑바로 안 되고 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어리버리하게 더비스트 같은 게 팔리고요. 운의 베스트는 주행 지정을 당하죠. 정구간 바깥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정구간 바깥 기대이 주의가 있는 마필이고요. 바깥 기댐이 있는데 1번 게이트면은 조건은 좋죠. 바깥에 말들이 있으니까 좀 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조건 나쁘지 않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윤태혁 기수기 때문에 오늘 태혁을 내가 못 봤는데 봤으면 물어봤을 텐데, 어쨌든 사행마에 악벽이 있는 마피들에 대해서 조교 감각이 있는 윤태혁 기수기 때문에 잘 만들어갖고 나올 겁니다. 근데 워낙에 보여준 거림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난 태혁이는 항상 이런 경주에서는 부진마 편성에서는 안고 가고 싶어요. 굉장히 노련한 기수예요. 자, 우네베스가 바깥으로 기댄다고 한다면은 2번만 AP 파텍을 안으로 기대죠. 예. 1번은 바깥쪽, 2번은 안쪽. 아주 지랄 연병이죠. 그러니까 두 마필 다 지속적으로 기대는 악격들을 가지고 있어서 1번은 모르겠지만 2번은 팔릴 것 같아요. 이런 마필들은 제가 우네베스를 보는 이유는 태혁이가 워낙에 이런 말을 잘 타니까 보는 거지, AP 파텍 같이 이렇게 쳐 기대는 마필들은 사실 이렇게 쉬운 경주는 아니에요. 하나 그렇습니다. 3번 원더풀 캣도 있고, 10번만 동쪽 블루리는 왜 팔리는지 모르겠고, 진짜 하나같이 다 쓰레기네요. 뭐를 가지고 가야 될지, 뭐를 버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관심 있는 마필 열거를 하죠. 8번, 9번, 11번 이 안에서 중심을 찾아보겠고요. 배당이 나온다면은 1번이 배당마다. 이런 경우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재미도 없고 적중하기도 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8번, 9번, 11번 체크 넣어줬다가 가지나 보세요. 어디 갔어? 왜 안 나와? 많이 잡혔네요. 8번, 9번, 11번. 11번 조기가 워낙에 안 잡히니까 뭐 안 잡혔겠죠. 일단 현장에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는 상당히 난해한 경주예요. 똥말 편성에 능력 없는 경주.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안 좋아하는 경주죠. 갑자기 살이 걸리냐? 신기하네. 내 모든 게 다 내 맘대로가 안 돼. 내 몸뚱이가 진짜 이상해. 내 맘대로 되는 게 뭐가 있나. 자, 서경마 4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자, 한대건의 첫 번째 서울경마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한번 승부를 해보자. 한 이유가 분명히 있죠. 마방에서 자신하는 마필이 있고요. 기수가 또 자신하는 마필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걸음으로 되는 마필들이 한두 마리가 있습니다. 뭐 그 안에서 어떤 놈을 축으로 놓고 어떤 놈을 방어로 가져가느냐. 그리고 이번 경기에 제가 충마로 삼고 싶은 마필은 기수가 상당히 좀 자신감을 표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은 다 쓰레기야. 1번부터 12, 11번까지 정말 뭐 하나 보여준 걸음이 없습니다. 지금 체크하는 거는 되는 마필들이에요. 뭐 이 정도의 마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6마리 마필들. 이게 아마 인기권으로 박스권으로 팔리는데 아마 6번을 중심으로 해서 팔리겠죠, 아마도. 일단 뭐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마방에서 자신하는 마필 한 마리, 그리고 기수가 자신하는 마필 한 마리, 능력상으로 되는 마필 2마리. 그 중에서 저는 기수가 내용적으로 자신 있어 하는 마필, 그 마필을 충마로 선정할 생각입니다. 자, 한대로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진마 경주예요. 능력도 없는데 다 팔리는. 근데 이러한 경주가 충마를 알면 공략하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뭐 충마를 세워놓고서도 다 배당이야. 뭐 20배 30배 그래. 얼마나 먹고 좋습니까? 그 말이 온다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 공략해볼 수 있죠. 자, 그 확신 한대건이 심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4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원을 할 필요 없어. 결제만 하면 돼. 결제 많이들 해주십시오. 너무 속물같이 보이나? 네. 인간은 다 속물이야. 사람스럽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자, 서경마 5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했고요. 야, 5등급의 말이 이렇게 없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드네요. 5등급의 말이 이렇게 없었나? 어쨌든 1번만 원더풀 NSC는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요. 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고 기본적인 순발력은 있는 마필인데 3번 윈블레이드의 우리 옥성이 형이 이걸 냅두지 않을 겁니다. 이 윈블레이드가 지금까지 6전 동안에 2번에 입상을 하는데 전부 다 선행이었죠. 그러니까 얘는 선행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옥성이 형이 그걸 모르지도 않죠. 그러니까 1번이 게이트 이점으로 밀고 나가겠지만 3번 원블레이드의 압박이라든가 중간에 그걸 넘어서려고 옥성이 형은 절대 양보 안 하죠. 김옥성 기수. 그래서 이 두 마필의 경합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떠한 마필이 경주의 조건이 유리해졌냐 이걸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은데 2착 승급한 머니챔프가 난 별로 인기마가 아닐 줄 알았다 이게. 근데 인기마더라고. 예의수의 상관을 다 잡았던데 이거를. 2착 승급했잖아. 별로 아닐 줄 알았는데 사실 지난번 경주 때 서승훈 기수가 부산에 올라와서 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오버했죠. 그러니까 외곽에서 갖다 붙이려고 정말 초반부터 말을 굉장히 밀어제꼈습니다. 그러니까 머니챔프는 초반부터 힘을 어느 정도 소진한 상태에서 직선줄에서 권을 보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불리한 전개를 가져갔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 와중에도 권을 보여줬기 때문에 마필이 좀 나아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2착 승급이라는 안 좋은 부분은 있지만 결국 마이너스 2kg는 감량까지 받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경주의 조건이 결코 나쁘지 않아요. 1번과 4번이 경합을 펼치는 와중에 9번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마패봉도 마찬가지죠. 추인력을 가지고 있는 마피이기 때문에 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8번 파크블레이드도 나름대로는 탄력이 있어요. 7번 천원전도 마찬가지고요. 5번 기본 러너는 전개의 조건은 선의권이지만 워낙에 말이 짧은 마필이고 편상 약세 틈에서도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지우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4번과 1번의 싸움에서 누가 살아남느냐 이것만 결정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9번을 놓고 할까 8번을 놓고 할까 고민 중입니다. 9번 8번도 일단 맞고 사도록 하겠고요. 현장에서 충막감 공격했습니다. 한대건은 9번 8번 두 마필 중에서 이번 경주를 뭐 늘어보고 싶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가 나오냐? 왜 안 넘어가? 9번이 압도적으로 잡혔네. 9번이 또 그래서 깨지는 거 아니야? 좀 고민해 볼게요. 난 이렇게 청재거리 같은가 봐. 그 남들이 많이 잡아놓으면 그걸 이렇게 막 꺾고 싶나 봐. 내가 그 잘난 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지. 나는 인기만 이거 꺾을 수 있어! 뭐 이런 거. 맨날 그 꺾은 게 들어오고 자빠졌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꺾는 데에 있어서는 항상 이유가 있죠. 저 이유가 없이 그걸 꺾지는 않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인기만을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뭐 딴 얘기고요. 자, 서경마 6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12마리 앞에 출전했지만 어느 정도는 해볼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대건 두 번째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충막감은 2번마 천하여자예요. 난 이 마필이 지난번에 왜 이렇게 떴는지 이해가 안 돼. 물론 마신차는 크지 않았지만 뭐 전기가 꼬인 것도 아니야. 무리를 한 것도 아니야. 걸음이 안 나와. 이전에 보여줬던 경주력이 이렇게 무기력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용건받다 불러드렸죠. 뭐 8번 금수입 스타가 선행을 갈 수 있다? 아니죠. 2번만 천하여자가 가죠. 게이트의 조건이 2번이라고 한다면
천하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행이죠. 무조건 앞에 나가서 버텨야죠. 원래 결정력이 약간 2% 부족한 나필이에요. 덜미가 잡힐 여지는 있지만 뭐 6번과 티즈로즈 8번 금수일스타 이번 천하여자가 선행 싸움을 펼친다면 뭐 2번이 선행을 실패한다 하더라도 뭐 6번이 나오고 8번이 나간다 하더라도 인코스에서 추적 정리는 무조건 보장되어 있습니다. 천하여자가 뭐 따라가서 안 됐던 마필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충막감은 2번이 될 것이다. 6번과 티즈로즈는 선행을 못 나서면 못 뛴다고 봐야 돼요. 선행을 가도 무뎌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선행을 뭐 박병현 기수를 만나봤는데 괜찮대요 말은. 근데 뭐 티즈로즈가 뭐 언제 안 괜찮았습니까? 매번 그 타령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조금 불안하긴 하는데 뭐 경쟁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3번 한일매직도의 박상호 기수는 뭐 조교를 이마필이 워낙에 끌어대서 자기가 직접 못한다고 해요. 근데 타보면 뭐 어디에 갖다 놔도 제밥벌이는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다고 하고요. 7번 백상의 유성환 기수는 말은 괜찮다고 하는데 왜 1300에 쓰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계속 짧죠 말이.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이는데 거리를 털컥 늘려놓으면 가뜩이나 호흡이 안 되는 마필이 헉헉헉 하면서 그냥 죽을 맛인 거죠. 말은 괜찮아도 거리 선정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8번 금승희 스타가 아마 압도적인 인기마일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게 압도적인 인기마로서의 가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1700에서 1300으로 내려왔고 57kg의 중량인데 사실 지난번에 금승희 스타의 끝걸음은 좋지 않았죠. 거의 덜미가 잡히는 모습이었었고 선행을 가도 솔직히 항상 좀 끝걸음이 좋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물론 이제 참고 타다가 한 발을 쓴 적도 있었지만 얘한테 57kg의 중량은요 결코 쉬운 중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수이스타라는 마필을 맹목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배팅할 만한 값어치가 생긴 거고요. 뭐 시험 내성병력이라든가 뭐 보병부 한 발이 있는데 공합필은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서울경마 6경주는 한대간에 두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가 공개해드리는 거예요. 2번마 천하여제를 놓고 한대간은 승부해보겠습니다. 기수들이 만나서 어떻게 얘기하더라. 이마필은 좀 짧을 것 같아. 제가 어느 정도 윤곽은 잡아드렸어요. 자, 이 안에 한대건이가 2번을 놓고 주력 한 방으로 때려야 될 마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설명 착실하게 들으셨으니까 저한테도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래! 대건이가 말하는 거 보니까 대건이가 좀 믿을만해. 이번 경기 동참하십시오. 자, 한대는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한대건 2번을 놓고 현장에서 큰 이상만 없다면 두 번째 메인 승부처로 이번 6경주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금마 7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 아피디 출전했고요. 노려보고 싶은 아피디 딱 한 마리가 있어요.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묻지도 마십시오. 8번. 요거 놓고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올라온 거? 그게 끝이에요. 별적 C형의 경주의 모든 능력마들이 아니라 모든 부진형 마필들을 모아놓고 니들도 상금 벌어! 라고 편성을 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개 편성을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8번을 놓고 막건 이번에 사보십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맨데 이거는? 왜?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일단 8번은 주목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눈치껏 좀 알아들어. 2번은 아이언 하트, 6번은 컬러즈 드라고, 9번은 에이스 샤인, 호남대로, A1 킹, 뭐 다 사, 씨. 8 놓고 다 사. 뭐, 2, 6, 9, 10, 글씨가 이제 12. 다 사도 환수가 돼. 8번은 복승, 삼복, 연식 다 사십시오. 대신에 여러분들이 배팅하려고 맘먹었던 금액의 10분의 1만 사시면 돼요. 내가 10만원 살 것 같으면 만원 사시면 돼요. 나는 1000원만 사봐야지 그럼 100원 사시면 돼요.
8번. 한 번 더 써줄 거야, 씨. 종합점 한번 볼까? 이거 궁금한데? 내 방송을 보신 분들만 살 수 있을 거야. 그렇죠? 네. 재밌습니다. 8번마 패밀리 오포. 반드시 기억해 놓으셨다가 현장에서 잘 확인해 보세요. 2번이 아니면 다음입니다. 네, 2번 아니면 다음 경주 때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꽉꽉 채워줄 겁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아, 이런 방송이 없다 진짜로. 고마워해 나한테. 다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 여러분들의 엔돌핀을 만들어주기 위한 방송. 저는 한대건입니다. 네. 모르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자, 8경주로 넘어갑니다. 충막감 있죠? 네, 2번만 뉴문어리어. 유승환 기수로 만나봐도 좋다고.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유승환 기수가 괜찮아요 하면 좋은 겁니다. 워낙에 세게 얘기하는 기수가 아니니까. 문제는 CD1번만 CT 송함이죠. 아주 개됐죠 지금. 뭐 예전에 따라가서 쥐어짜고 왔으니까 뭐 선입도 되는 마필이다. 뭐 선행도 갈 수 있는 마필이다. 네, 똥이죠. 이 마필은 똥입니다. 원래. 기본이 똥입니다. 왜 똥이냐? 능력이 없다는 거죠. 사실 이 마필이 최근에 선전을 한 것은 경주의 전개가 워낙에 잘 풀리기도 했고 부담 중량이 좀 적정하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조건이 좀 맞췄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CT 성함이 이 대단한 말이구나,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컨디션이 좋아져서 걸음이 늘어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KT 조건의 1번에 멀록에서 57km예요. 뭐 따라가면 안 되겠냐? 뭐 안 될 건 없죠. 하지만 선행은 언감색이 나가지도 못하고요. 이번 뉴문 어리어 때문에 안쪽에 처박혀갖고 또 얼마만큼 쥐어짤까. 그러니까 굳이 2번, 1번이 대끼리로 팔리는데 내 눈에 2번, 1번밖에 보이지 않아. 그럼 2번, 1번 사면 됩니다. 근데 1번에 안 좋은 점이 계속 보여. 한 7, 80% 보여. 그럼 뭐 굳이 배팅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저는 뭐 CT 송함이 부러질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CT 챔프가 부담량 높은데 그래도 나쁘지 않고요. JM 파이터는 뭐 워낙에 외삭기가 심하니까 그렇고, 7번 퀸오브 캠프의 김덕현 기수는 나는 나쁘지 않다고 해요. 8번 리암스 무니도 윤태혁 기수로 교체가 된 부분은 플러스 요인이 있고요. 그뭐 서던맨은 뭐 지난번에 선행 가서 왔지만 뭐 굳이 선행형 마필은 아니고요. 선취에 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겠고, 10번 최강신기도 의외의 한 발은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현상 자체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팔려 2번, 1번이 영향가 없어. 그렇다면은 불안불안하니까 차라리 제끼고 가는 게 낫습니다. 4, 7 8 10 네. 9까지 너무 많은가? 네, 너무 많죠. 버려야지 뭐. 몇 마리. 여기서 한 2마리는 잘라내고 한 3마리를 가지고 한번 2번을 놓고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사실 7번이나 4번이 좀 더 땡기긴 합니다. 많이 잡혔네요. 네. 영향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번 CT 송함의 최저 배당인데 일단 1번 CT 송함은 상당히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서경마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토요일 경마의 최대 승부처고요. 한대건의 더바가 잡아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광고 한번 보시죠. 경주리 1200m 제 5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만 럭키 호경주입니다. 1번 럭키 명호는 부담량 무거우니까 김덕현 기수 태운 건데 3번 캠프 터치가 유성환 기수 컨디션 좋다고 하는데 분명히 말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1번 놓고 3번 단통 맞고 3번만 캠프터치 챔피언 국산 6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서울 제5경주 시작했습니다. 5경주입니다. 1번만 캠프키는 거리를 1700으로 늘렸죠. 리트리블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1700으로 늘린 것이 선두권이 무너질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1번 놓고 4번, 6번 드려. 접전 속에서 1번 챔프킨과 6번 퍼스트 건더 2등급 1400m 경주 부경의 11경주 11경주입니다. 1번 그레이트록은 저 선행까지 갈 수 있는 KT의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 K 플러스 1도 천상근태는 강점을 가진 어필. 1번 놓고 2번, 4번 4번, 1번, 3번 3마리 앞섰습니다. 서경마 구경주고요. 한대건의 토요일 경마의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처
더버가면 승부 쳐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관심을 받을 마필이 아마 9번 마이티 붐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어마어마했죠. 일본 00초 때를 기록을 했으니까 상당히 주행검사 모습이 좋았었고요. 끝걸음은 뭐 여유가 넘쳤던 모습이 보이는데, 자, 과연 이번 경주에 9번 마이티 붐이 선행을 가지 못한다면, 지난 주행검사는 선행이었었고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어느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애초에 9번 마이티 붐을 놓고 이번 경주를 승부할 생각이 없습니다. 한 달에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남들은 다 인기리만인 9번 마이티 붐을 좋게 얘기하고 그 말 놓고 한다는데 너는 왜 그 지랄이냐? 다 이유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대건이가 이번 경주를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명분 없이 승부할 수 있는 이유가 없죠. 그러면 마이티 붐이 뒤로 떠도 와, 뒤로 떠도 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저 그만 놓고 합니다. 워낙에 주행검사 모습이 좋았으니까 뛰어봐야죠. 10만원 뛰어봐야지 하는 거고요. 우리 너무나도 많이 겪지 않습니까? 10만 정말 주행검사 기가 막히게 봐왔는데 실전 나와서 개삽짓거리 하는 거. 뭐 그러면 마이티 붐이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럴 여지도 있다는 거죠. 그럴 바에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이번 경주에 상금을 벌겠다는 의지로 똘똘 뭉친 마필이 있다면 그 마필 놓고 해야죠. 한대건 승부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 마필, 의지로 똘똘 뭉치고 준비 잘한 마필. 자, 한대건 더버가면의 승부죠. 구경주고요. 그 주인공은 9번이 아니다. 자, 한대건의 충만은 따로 있습니다. 현장 예상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한구라도 하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설마 식종조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이건 약간 우여 좀 드러났죠. 눈에 뻔히 보여요. 페더럴 캣, 다이나믹 펀치, 파이팅 히어로, 화이트킨. 뭐가 있나? 1번만 라운드 돌풍? 항상 올라오죠. 1번 라운드 돌풍은 뭐 항상 그 정도의 걸음을 보여주는 마필, 탄력 있는 마필이고요. 3번만 페더럴 캣이 지난번 경주 이후에 승급을 했어요. 그래서 마필 자체가 뭐 아직은 사이즈가 덜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뭐 안 될 거 없다고 봐요. 과중량에서도 끝걸음을 보였고 만약 3.5kg 감량에 3번 게이트 2점이라고 한다면 8마 다이나믹 펀치는 3연승을 거듭을 좋은 모습을 보여왔는데 문제는 56.5kg는 중량이 문제죠. 중량이 많이 올라갔고 9번 파이팅 히어로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거세 이후에 최고 경주에 잘 뛰는 모습인데 전 이 마필이 잘 뛰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마필이 못 뛴 거지 파이팅 히어로의 걸음이 정말 대단했다? 뭐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불안불안했던 15번 화이트키는 지난번 경주 때 마이티럭에 잡히면서 2분의 1 마진을 깨졌지만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무시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뭐 8마 다이나믹 펀치를 여러분들이 놓고 하시겠다고 해도 저는 뭐 굳이 말리진 않겠습니다. 멀로가 이 마필은 정말 잘 타는 것 같아요. 차분하게 말머리를 상당히 잘하는 기수이기 때문에 뭐 화이트킨의 선행력보다 앞설 수도 있다? 선행 갈 수도 있죠. 다이나믹 펀치가 부담이 무거우니까. 근데 다이나믹 펀치라는 마필이 이겨내기에는 56.5kg의 중량은 결코 가볍지는 않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3번을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어요. 경제 조건이 좋으니까 3번 게이트에 마이너스 3.5kg 감량이라고 한다면 3번 페더럴 캣이 경쟁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종합 한번 볼까요? 뭐 압도적이죠. 8번이 뭐 8번 놓고 9번 10번 뭐 이렇게 잡혔는데 저는 3번 놓고 하겠습니다. 경제 조건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8번 다이나믹 펀치는 이번 경주에 풀어지지 않을까. 구드 사실 불안불안. 이 파이팅 히어로도 최근에 잘 뛴 건 아니야. 송재철 기수를 만나봤는데 재철이는 말 좋대. 말 괜찮대. 조결해 본 사람이 좋다고 하는데 뭐 내가 뭐라고 해서 참고해 보십시오. 설마 11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가장 궁금한 마필이 10번만 연이 일출이죠. 뭐 이준철 기수는 원래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떴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의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승급전 지난 12월 달 경주에서 전개 자체가 꼬인 것도 아닌데 다른 마필들이 원체 빠르고 레이스를 빠르게 이끌다 보니까는 이걸 못 따라간 것인가? 애매해요. 착차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뭐 연이 일출이 못 뛰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지난번 항상 48조는 이렇게 조금 아쉬움을 남겨버리면 그 다음 경주에 선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말을 만들어갖고 나오는 거죠. 10분만 연이 일출은 전개적으로 선행은 뭐 앞서는 마필이 빠르니까 선행은 그렇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만큼 10번을 놓고 한번 해보고 싶고요. 3번 브라운 로즈 5번 블레인스톰은 계속 그냥 뭐랄까요, 조만간에 깨지겠는데? 조만간에 깨지겠는데 이번에 깨지지 않을까? 여력이 없죠 말이에요. 계속 여력 없이 그냥 쥐어짜고 해서 우승을 차지하고 있는데 부담 중량의 조건은 나쁘지 않지만 승급전이라는 핸드가 있으니까 뭐 전개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항상 여력이 없다는 게 문제죠. 설마 거센질주도 승급전이긴 하지만은 뭐 선행을 추구하는 유형의 마필이기 때문에 좀 더 경주는 쉬울 것 같고요. 고모 챔프케이는 늦추입을 하는 단점은 있지만 이 선두권에서 뭉쳐버리면 끝권을 한 발에 쓸 수 있습니다. 10만 1말에도 2착 승급이긴 한데 마이너스 2kg 감량이 있고 1말에는 사실 전형적인 선행형의 마필이었었죠. 하지만 최근 경주에 의도하진 않았지만 따라간 전개가 됐고요. 모래도 잘 맞고 오히려 뚝심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 마필들이 좀 더 변수권에서는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는 8번을 중심에서 팔릴 거예요. 하지만 찬대건은 10번을 놓고 이 마필들에게 점수를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5마리 다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버릴 건 버리고 안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는 10번을 놓고 공략을 해보자 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팔리네요. 8번하고 10번하고 3번, 5번도 팔리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약한 마필은 5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한장으로 10번 놓고 하겠습니다. 설경마 12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서 추천했고요. 이 매지컬 초이스가 요배통하고 부종으로 인해서 공백기를 가졌어요. 지난 12월 1일 경주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모았지만 저희들은 빼고 한구라를 못했죠. 보드람을 놓고 했다가 아주 개작살이 났습니다. 어떻게 인기 1위마를 빼고서 이렇게 못 맞힐 수 있는 건지 저도 저 자신한테 한번 물어봤었는데 참 닿았다고 하더라고요. 태혁이가 윤리 패턴을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바람에 거기에 제가 한 뒤통수를 맞았죠. 제 잘못이지 뭐. 윤태혁 기수는 말을 틀리게 하진 않았죠. 잘 탔으니까. 나쁜 놈이 새끼 아주. 태혁이가 방송 보지 말아야 되는데. 태혁이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태혁이가 워낙 이 말을 잘 타서 좀 얄밉더라고요. 내가 원했던 3번 보드라면 7마진으로 깨졌기 때문에 뭐 아쉽지도 않아요. 조금 제 음성 정보를 들으신 제 승부처였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은 있죠. 어쨌든 1번 매지컬 초이스는 지난번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박태정 기수를 만났었고 박태정 기수가 조결해 봤었는데 베스트가 아니었다고 해요. 아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안불안하다 했었는데 이 마필은 뭐 선행과도 아니고 좀 따라가다가 한 발을 쓰는 게 좀 더 나은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제끼고 공략을 했었죠. 이번엔 게이트 조건은 좋아요. 1번 게이트에 뭐 정상 출전 주기니까 조기 때 모습을 보면은 힘이 붙고 있는데 뭔가 그래도 충만을 놓기에는 좀 불안한 느낌은 없잖아 있습니다. 이번 골드해머가 좋죠. 뭐 선취입이 되고 중간에 끌어올리는 스피드도 있고 전기가 상당히 자유로운 마필이에요. 호주 마필이기 때문에 거리가 늘어나는 게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저는 2번만 골드해머가 선취입이 잘했기 때문에 2번을 놓고 해보고 싶고요. 5번만 서울탱크는 뛰었단 하지만 마방에서 괜찮다고 하고 7번 미스터 터나도 나쁘지 않고요. 뭐 종훈이가는 결정력이 부족하고 10번 브랜던이 문제죠. 분명히 늦추입하는 단점은 있는데 지난번 1800m에서 올라오는 꼴권을 보면 참고 있던 한 발은 역시나 먹지 있어요. 또 이 마필을 김동수 기수가 워낙에 잘 타니까 말머리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될 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기권이 뭐 1번도 가능성은 있지만 나머지 마필들에게도 기회는 열어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번, 5번, 7번, 12번. 딱히 한 마리를 고려한다면 저는 2번에 12번 막권이 제가 좀 노리고 있는 막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번, 1번이 뭐 압도적이죠. 근데 1번만 매지컬 초이스는 한 80% 정도? 100%는 아니에요. 좀 불안하죠. 자, 서울경마 13경주입니다. 한 달에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 마필들이 입출했는데 이런 마필들이 많죠. 일단 안쪽 1번, 2번, 3번은 다 괜찮아요. 뭐 V칸도 있고 대박행진도 있고 그 전형적인 선행형이죠. 오로지 앞만 보고 뛰어요. 아씨 죄송합니다. 욕하지 않아서요. 저 욕 안 했습니다. 뭐 씨발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신발끈 뭐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선행은 10번과 12번이 갈 일이 상당히 높아요. 선행에 다 올인을 해야 되는 마필이죠.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그러니까 10번만 해오도 빠르고 10번 크레딧 팩터도 빠르고 그렇다고 뭐 안쪽에 있는 마필이 느리다는 거 아니에요. 2번, 3번, 4번 다 빠르죠. 그러니까 10번만 해오와 10번 크레딧 팩터가 무리를 해서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살아남기는 쉽지가 않아요. 워낙에 선입권의 단계라는 마필들이 느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두 마필은 제가 배팅권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마필 중에 기술을 만나봤는데 작전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탔더니 말의 생각보다는 기대에 못 미쳤다. 그래서 이 마필이 원하는 대로 이 마필을 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 뭘까를 고민해봤고 그렇게 한번 이번 경주에 타보려고 한다. 말 상태도 좋다. 이게 내용이에요. 물론 모든 조교사의 작전 지시가 옳을 수는 없습니다. 말에 경작 앉아있는 기수의 판단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임기응변이죠. 그런 게. 하지만 기수는 조교사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거고요.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선수는 필요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갖다 상충을 하고 조절을 하고 내가 한번 이 마필의 걸음을 최대한 성적을 날 수 있게 끌어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연이 있고 이번에 준비를 착실하게 한 그 마필에게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자, 한대건 그 마필을 중심에 세워놓고 마지막 서울경마의 메인 승부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토요일경마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의외로 재밌는 배당으로 터질 것 같아요. 한대건 마지막까지 적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3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요일경마는 모두 마치겠고요. 승부처 공개드리겠습니다. 4, 6, 9, 13이에요. 9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 5경주. 일요일경마도 뭐 부산경마와 같이 녹화를 해놓을 테니까 일요일경마도 많이들 참고해 주십시오. 한대건이가 입에 입병이 잔뜩 나서 발음이 원래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요. 이해해 주시고 지금 침 안 흘리는 게 다행이로 알아. 입병이 잔뜩 나왔고 침 흘리기 일보 직전이에요. 방송을 좀 짧게 찍어야 되는데 또 1시간 넘게 찍었네. 일요일경마는 조금 더 짧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경마 많이들 시청해주세요.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